자, 일간의 힘을 우선 겉으로 평가하실 때는, 자, 강약을 판단할 때 비견, 겁재, 그 다음에 인성이 있을 때 일간의 힘이 강해진다. 일간이 강하더라. 그러면 이 일간을 억제시키거나 또 소통, 그렇죠? 소통시키라고 그랬죠? 소통. 어려운 말로 설기라고 그래요. 설기시켜주면은 일간의 힘이 쫙 뻗어나가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러한 조절자가 용신이 된다. 자, 일단은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에너지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억누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억용신이라고 하죠. 억용신. 억제하는 용신이다. 그 다음에 일간의 힘이 약할 때, 자, 일간의 힘이 약할 때, 그것은 비겁이나 인성이 부족하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재성이 많거나, 관성이 많거나, 식상이 많으면 일간의 에너지가 채워지지가 않죠. 자꾸 너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겁이나 인성으로 채워줘야 된다. 그쵸? 괜찮죠?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부용신이 좋더라. 자기 에너지는 별로 없는데 자꾸 배터리가 그냥 방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 거예요. 자, 강약법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담해주는 사람이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간과 월지와의 조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따로 살펴봐야 된다. 년월이라고 하는 사회조건, 여긴 사회조건이죠? 여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 조건, 사회 조건이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일간이라는 주체성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니까 이 월지가 일간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월지의 조건,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튀어나왔는가, 그쵸?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겠죠. 월과 년.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월간이겠죠. 월지에서 이 천간 쪽으로 튀어나온 에너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튀어나왔다면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식신이 튀어나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편관이 튀어나왔을 거고 그렇죠? 대신 여기 월지에서 나온 건지 봐야 돼요.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묘월인데 을목이나 간목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주변에 다 기, 안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묘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묘 자체를 그냥 격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편재면은 편재격, 얘가 정관이면은 정관격,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돼요. 자, 이름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하, 월지에서 뭔가 천간으로 튀어나왔다면 이 사람은 그 에너지를 분명히 잘 쓸 거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쵸? 월지 조건에서 나온 그 무기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용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만의 특출한 무기가 되더라. 이거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나 격국으로만 이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에너지는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격국론에서 그 에너지만이 이 사람의 필살기가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30년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타고난 태어난 조건이 대운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 격국만으로 살 수 없더라. 그렇죠? 격국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월지 조건에서 한열 조습을 보는 거예요. 한열 조습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임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겨울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이라고 해요. 열이라는 것은 시스템 속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무대가 넓혀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든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여기 한에서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주도 이렇게 한열조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비유에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대운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주팔자의 원국이 이렇게 봄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봄에 태어난 신금인데 가을의 열매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봄 열매에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간이 월지를 장악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월지에서 갑이나 을이 천간으로 튀어나오질 못했으니까 이 자체를 격국으로 그냥 삼는 거예요. 편재. 편재의 속성을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월지 환경이 사회궁이잖아요. 그 사회 환경에서 자기가 점유해야 되는 장소는 편재라는 장소죠. 공무원이 꼭 정관이 아니에요. 공무원도 정관 분야가 있고 편재 분야가 있고 식신 분야가 있고 다 달라요. 편관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지 그 자체를 직업으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아까 격국으로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월간에 있는 이 식신은 이 사람한테 이 편재의 분야를 감당해 나가는 이 사람의 특별한 기술이죠. 자,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는 할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 조건은 타고난 거고 이 월지라는 조건이 기준점이 대운에서 흘러가면서 변하더라. 남자하고 여자는 반대로 흘러가요. 사주 원국을 설명해 주시고 대운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설명해 주면 되겠죠. 식신제살이다, 상관폐인이다, 식신생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름표가 붙은 기술들은 좀 주변에서 좀 인정해주는 기술로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아하, 타고난 이 사람의 원판인데 이 원판이 대운 조건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만 분석을 잘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 변하는 것까지 읽어줘야 된다. 그쵸? 그거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간에 이렇게 비견겁제로 강해졌다면 자기의 몸을 갈고 닦아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자기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사람은 발전이 있구나. 이것을 이용해서 젊은 시절에 이런 운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팀으로 가면은 야구, 축구. 비견겁제가 없어도 야구, 축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견겁제가 있을 때 자기 몸을 또는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분야가 좋더라. 그 다음에 개그맨 중에서도 이렇게 최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비견겁제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최고의 위치까지 자기 몸을 갈고 닦는 능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강력한 편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편관이 있을 때 원래 여기가 편재 정인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편관이 있다는 것은 그 갈고 닦는 의지가 강하더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간을목이 여기 1점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점수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약하죠. 자, 이것만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신강하다는 것은 일간 자신의 주체성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외부에서 개입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한 사람은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약한 사람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자기 역할이 좋을 때에는 융화가 잘 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힘들어지면은 회피하고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피 차단.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 사람도 외부에서 개입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강과 신약이
좋을 때는 구분이 돼요. 그쵸? 신약한 사람은 확실히 좀 부드럽고, 그러나 그게 이제 좋을 때 그렇다는 거지, 상황 조건이 나빠지면은 신강이든 신약이든 결국에는 다 주변을 차단을 해요. 신강에서 차단을 하든 신약해서 차단을 하든 남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 신약이 완벽한 판단 기준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조에서,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쵸? 네. 격국론에서도 묘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 격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주가 나쁘다, 뭐 부족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대 시대에서는 이 토끼띠가 묘월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같은 글자는 기본적으로는 방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삼합 속성이 더 강해져요. 점점. 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방합이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서도 결국에는 자기 색깔이 조금 더 자기 색깔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팀에 쑥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 기술이 좋다. 뭐 야구라면은 투수 조건이 더 좋다. 그렇죠? 자기 개인 기술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묘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손기술이나 발기술이나 말기술을 통해서 계속 단련하고 반복적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묘묘가 유를 만나지 못할 때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유가 있잖아요. 그쵸? 아예 묘가 유를 만나든가, 묘묘는 무조건 유를 만나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만나야 되겠죠. 대운에서 만나든 세운에서 만나든 사주 원국에서 만나면 뭐 제일 좋고, 못나도 내 사주 팔자고 잘나도 내 사주 팔자고, 없어도 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삼합이 발달해 있다. 여기 손흥민 선수는 방합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미신유가 3개가 만나면 뭐예요? 여기 미가 이 자리에 있죠? 오후 2시. 그 다음에 서너 시에 신시, 유시. 시간으로 따지면 빨리 나오겠죠? 미신유, 이렇게 구퉁이에서 이렇게 3개가 딱 만날 때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귀삼합이라고 하잖아요. 귀삼합. 귀삼합 사주들의 또 독특한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방합을 이렇게 강력하게 행사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강함을 막 보여주지는 않고 주변과 되게 융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방합을 이렇게 형성하니까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좋고, 뭐 가족 단위로 팀을 이루든 운동할 때 팀을 이루든 팀을 이루는 게 좋더라. 여기 보세요. 이 정화를 생해주는 화나 목이 있나 보세요. 없잖아.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극신약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사주가 약해서 어떻게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쥐띠가 원숭이달에 태어나서 사회궁에서 삼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성을 발휘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쥐띠생이 원숭이달에 태어나서 이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어린 시절부터 움직임이 대단했다. 그리고 뭐예요? 자축 방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삼합이라고 하는 자기 속성을 개발하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방합이라고 하는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나의 방향점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축? 육합이 되잖아요. 육합이니까 뭐예요? 나와 다른 생각,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과도 연합하는 힘이 있더라. 삼합, 방합, 육합. 합이란 합은 다 이룬 사람. 이게 이제 유재석님이에요. 유재석. 합이란 합은 다 이뤘어. 물론 이제 귀삼합은 이루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신약들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고, 대신에 신자진 삼합의 형태이면서 자축 육합 방합의 형태니까 뭐예요? 수기운이 강해지니까, 수라는 건 뭐예요? 사주가 차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사주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격국을 아무리 잘 나눴다 하더라도 거기서 절대로 사주가 멈추질 않고요. 그 다음에 신강신약에서도 좋을 때 신강신약이지 나쁠 때는 신강하든 신약이든 무조건 타인을 차단하고 자기 세상으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신강신약이 전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면 엄청 뜨겁죠. 아하. 자, 불기운 여름의 에너지의 최강 사주구나. 그쵸? 강력한 신강 사주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띠가 말달, 뱀날 태어나서 화의 방합을 완성했다. 자, 화의 방합은 뭐죠?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연의 신이 될 수 있다. 공연의 신. 자, 그런데 대운을 한번 보세요. 목의 대운에서는 봄의 대운이잖아요. 봄의 대운에서는 내가 활동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 에너지, 즐거움을 줘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 이거예요. 물론 불과 목의 대운에서 부족해지는 금의 에너지와 수의 에너지가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이제 대운에서 금수가 그래도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행운이다.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물려받은 거니까 이 운의 흐름이. 그건 대단히 좋은데 어찌됐든 환경 조건은 전혀 내부로 숨을 수가 없는 여름의 조건과 봄의 조건이 펼쳐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세계로 완전히 뻗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때 자격증 공부한다고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격증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불의 세상과 목의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틀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네, 그거만 상담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임영웅님이죠. 임영웅님. 자, 그런데 이제 화의 방합이 어떨 때 이 자격을 획득하느냐 그것을 시간 속에서 상담해 줄 때는 수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물기운이. 다행히 2020년에 임영웅님이 세상으로 등장을 했죠. 네, 자축에서 이 사람의 자격, 불기운이 아주 강력한 사람은 물기운이 강할 때 자신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돼요. 네, 보통 일반인이라면 이때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겠죠. 사주를 보실 때 아하, 격국에서 멈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구나. 강하다 약하다에서 사주가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구나. 아, 나는 그 해에 좋았어. 그 해에 나빴어.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 연결되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사주도 보면은 불기운이 약하지가 않죠. 그렇죠? 강사주이면서 물기운이 없으니까 건조하죠. 또 활달하겠죠. 사주가 건조하다, 사주가 뜨겁다, 공개된 장소에서 역할을 하는 게 좋아요. 대중성을 지니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약법만 나눠서는 안 되고 궁성론에서 이 자리에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게 좋은지 개인적 기술을 갈고 닦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게 더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음이라고 하는 불의 대운과 임묘진이라고 하는 목의 대운에서 이 사람은 활동성을 강력하게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숨어버려서 그 안에서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아깝다. 세상으로 나와서 활동해라. 물론 거기에서 수기운이라고 하는 금기운이라고 하는 부족해지는 속성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거는 중간중간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99년도 묘의 삼합이 장성살을 가질 때, 자, 그 다음에 2003년 양띠해죠. 화개살 삼합으로 만날 때, 그쵸?
뱀띠해 방합을 완성할 때 이 사람이 겉껍질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나의 특성은 일에 나타나는 거고 내가 업무를 진행할 때는 월에 나타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의 겉평가는 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1년 1년짜리 세운도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자, 최고수 여자 개그맨이 저는 이수진님이라고 보는데 소띠생이 미일날 태어나서 충미충이 있죠. 충미충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진술충이 있던가 충미충이 있다면 80% 90%는 최고수가 될 수 있는 그릇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그 그릇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레벨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이 두 개의 가장 극단적 그릇. 그렇죠? 임묘진 사오미의 가장 화려한 세상을 담는 그릇 미. 신유술 해자축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규칙적인 에너지를 보관하는 축. 두 개의 에너지가 만난다면 노력도 최고로 하지만 폭발하는 그 폭발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폭발을 못 시키면은 남들이 알아주는 그 실력 발휘 쪽에서 약해질 수 있겠죠. 실력은 좋은데. 반대로 폭발만 시킨다면은 준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방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너무 축으로만 치우쳐져도 남들이 알아주는 실력 발휘가 안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미를 만나든가 임묘진 사오미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나야지 팍 퍼져 나올 거 아니에요. 반대로 미미만 있다면 이 미미를 잡아주는 신유술 해자축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축미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뭐예요? 이쪽 기준에서는 진과 술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보시면 아하, 이 사람은 준비와 폭발력을 다 같이 잘하는 사람인지 폭발은 잘하는데 준비성이 약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력이 같이 함께 약해지는 사람인지 준비만 잘하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미가 있고 여기에 축이 있든가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 미가 있다면 일단은 그 분야에서 그 노력과 폭발 능력을 다 갖고 있더라.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묘가 있으니까 뭐예요? 묘라는 거는 반복적 행위라고 그랬죠. 언어로 하든 손으로 조각을 해서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묘라는 공간이 신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편재 공간이니까 그 공간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공간이다. 편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기가 그 분석하고 막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는 또 열정을 불살르고 이름도 잘 졌죠. 편. 치우칠 편자에다가 도장인자니까 치우친 도장이니까 아무 때나 쓰는 도장이 아니라 딱 거기만 쓰는 도장이다 이거예요. 보증수표다. 이 사람은 요 부분에서는 보증수표다. 이 편인이 정인에 의해서 단련이 되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인들은 키울 때 그 시행착오가 없으면 편인은 무딘 칼이 된단 말이에요. 무딘 칼. 이 편인이라는 게 아주 매서운 칼날이 돼야 돼요. 매서운 칼날. 그게 편인이에요. 또 편재가 또 편재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월지에 있는 게 천간으로 나오면 이것은 필살기로 인정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쵸? 사주의 대운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오미로 흘러가서 대중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와서 그 무대에서 사람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다. 잘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를 보실 때 강하다 약하다 나누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 다음에 격국을 따지고 한열조습을 따져서 용신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용신을 정하고 그 용신에 빠져서 다른 에너지는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주를 통해서 확인하셔라. 자, 시간은 연결되어 있죠. 생명은 영원하더라.